국민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자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먼저 자음은 소리 낼 때 장애를 받으면서 내는 소리라고 정리했죠. 그리고 이 자음은 19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면 양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조음,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만든다 라는 거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에 따라서 이 5개로 구분이 된다는 거고요. 아래로 가는 것은 조음 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겠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 3개는 안울림 소리에 해당하고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 크게 나눠서 2가지로 나눠지는데 안울림 소리는 성대를 울리지 않고 나오는 소리고요. 울림 소리는 성대를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파열음부터 정리를 하면 자,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그 다음 파찰음이 나오죠. 자, 이 파찰음은 파열 후에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를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먼저 파열이 일어나고 이 파열 후에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세 번째 마찰음이 나오는데요. 이 마찰음은 발음기관의 공간을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세 가지 정리가 됐나요? 안울림 소리에서. 그리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눠지는 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먼저 예사소리. 예사소리는 다른 말로 평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된소리는 경음, 거센소리는 격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예사소리, 예사소리는 평음이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말하고요. 느낌상으로 보면 이 예사소리보다 된소리는 좀 딱딱하고 강한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센소리는 거칠다 또는 거센 느낌을 주는 게 거센소리가 되는 겁니다. 울림 소리에 가면 이제 비음과 유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비음은 다른 말로 콧소리라고 하고요. 유음은 흐름소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콧소리는 코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코 B자를 써서 비음이 되고요. 흐름소리, 흐를 U자를 써서 소리 낼 때 소리가 혀의 양 옆으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흐름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자음 체계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음 위치에 따라 먼저 양순음, 양순음은 입술 소리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리 낼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한번 막 부딪히고 난 다음에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입술 소리에 예사소리에 해당되는 게 비읍. 그다음 치조음은 혀끝 소리,
혀 끝이 윗잇몸 안쪽 위에 가서 붙어서 소리 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사 소리가 디귿. 경구개음은 가운데 입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센 입천장 소리라고도 부르고요. 연구개음은 좀 더 안쪽에 있는 입천장, 그걸 연구개음, 목청 소리를 후두음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소리가 입술부터 목청까지 안쪽으로, 사람의 입을 기준으로 보면 소리가 점차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사소리 외우는 방법 보면, 자, 예사소리는 순서대로 바다, 사자, 가 이렇게 외우는 걸로 정리합시다. 예사소리 바다, 사자, 가. 된 소리는 다 쌍으로 나는 거예요. 쌍으로 나는 소리, 쌍비읍. 삐읍이 아니에요. 쌍비읍, 쌍디귿, 쌍시읒, 쌍지읒, 쌍기역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거센 소리 같은 경우, 거센 소리는 파티축하, 파티축하 해까지 해도 되고, 정확하게 거센 소리만 따지면 파티축하 또는 뭐 피카츄 털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마차름에는 예사소리 된 소리만 있어요. 거센 소리 없습니다. 그래서 시옷과 쌍시옷만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울림소리 비음과 유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비음과 유음은 순서대로 미음, 니은, 리을, 이응입니다. 순서대로 외우면 마누라야 라고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은 총 19개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체계를 외우는 것 자체는 뭐 내신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 모의고사를 볼 때 의문의 변동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음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모든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 자음 체계표 그리고 뒤에 배울 모음 체계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정리했었죠. 이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한 번에 나오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했고요.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 표에는 10개의 단모음 체계표가 나와 있는데요. 결국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 그래서 총 모음은 21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체계표에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되는데,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 앞에, 앞쪽에 있을 때 전설모음이라고 부르고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의 뒤쪽에 있을 때 후설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 모양이 평평하다 그래서 평순모음, 그리고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된다 그래서 원순모음, 각각 전설과 후설에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의 높이가 높으면 고모음, 중간 정도 중모음, 낮으면 저모음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전설모음의 5개, 후설모음의 5개 구분이 되고요. 미리 선생님이 필기는 해놨는데, 전설모음 5개를 외우는 건 키위, 제외해. 정말 키위를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키위, 제외해
이위, 에, 왜, 에. 기위 제외해 전설 5개로 외우시고 후설은 금붕어 조아, 의우어 조아 전설과 후설 각각 5개로 나눠서 외워놓으시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학교 때는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쭉 가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런 식으로도 외우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것은 2에서 해로 갈수록 별표를 쳐놨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입은 크게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 아주 중요해요. 입은 더 크게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 이런 과정은 결국 후설 모음도 마찬가지 아로 진행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혀의 높이 낮아지죠. 입은 크게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는 낮아지게 된다는 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중모음은 입술모음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중모음은 기억할 것은 반드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2계열과 반모음 5우계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지금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다. 즉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저번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이 부분이 잘려서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녹화를 진행합니다. 의문 대표 문제 단모음 체계를 참고할 때 다음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선생님 우리말 발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개와 개는 참 구분하기 힘든데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 그래 그 단어들은 발음할 때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이 어렵단다. 먼저 단모음 체계를 보며 애와 애를 구분해 보렴. 그러고 나서 개를 발음할 때는 기억이야. 애와 애를 구분해 보렴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 저번 시간에 정리했는데 이, 애로 갈수록 입은 크게 벌어지고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와 개를 구분할 때 이 가장 밑에 있는 개가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 개와 비교했을 때 어의 개자는 이 개보다는 입을 작게 혀의 높이는 좀 더 높게가 되겠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1번부터 보기를 가게 되면 개보다 입을 작게 벌리고 개보다 입을 작게 벌리고 혀의 높이는 높여서 발음해야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보기 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개보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개보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개가 더 크게 벌리는 거죠. 여기서 틀린 게 되고요. 3번 개와 달리 입을 작게 하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린다라는 말은 원순모음이라는 얘기인데 이 애와 애는 둘 다 평순모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역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4번 개와 달리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없이 발음해야 돼. 즉 혀의 움직임이 없다는 말은 단모음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이 다 단모음이죠. 그래서 개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이 개와 이 개 역시 둘 다 단모음 애와 애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단모음이므로 개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5번 개와 달리 입을 작게 하고 혀의 최고점이 입안 뒤쪽에 있다. 입안의 뒤쪽에 있다라는 말은 후설모음, 혀 뒤에서 나는 후설모음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전설모음입니다. 애도 전설모음, 후설, 금붕어, 조아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설명이 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